네,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의 취임 1년을 맞아서 저희 MBN 오늘에서는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을 직접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대 광주시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광주시장직에 취임해서 이제 1년을 맞았습니다. 예전에 관선시장도 이제 해보신 적이 있지만 민선시장으로서 어떻게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1년이 10년 같기도 하고 하루 같기도 하고 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보람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오면서 밀렸던 숙제들, 예컨대 야구장 문제, 또 유대 선수촌 도청 별관 문제, 자치구간의 경계조정 문제 등등 밀렸던 숙제는 다 해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를 향해서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나름대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던 대단히 그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숙제를 한 기분이 또 어떠십니까? 또 주민들이 또 만족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랜 동안 길게는 한 10여 년, 또 작게는 2, 3년 갈등 속에 있었던 과제들이 다 풀려서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매우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시민들, 주민들 만족 보는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선시장도 경험을 하셨습니다. 글쎄요, 관선시장과 민선시장, 글쎄 직접 뽑은 시장으로서 일할 때하고 또 관선시장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좀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선이든 민선이든 시민의 행복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나 관선은 아신 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눈치를 좀 본달까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민선은 모든 시정의 가치 기준을 시민에게 둘 수밖에 없지요. 그런 큰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광주 이렇게 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더 중요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바람과 기대, 욕구 이것이 훨씬 커진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광주시가 당면한 현안들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민주인권 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 높이 세우는 것. 두 번째는 이 광주가 이항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수도로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크게 일으켜서 문화 가지고 좀 돈을 버는 것. 세 번째는 광주 R&D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첨단 과학산업 도시를 만드는 것. 세 가지 큰 틀하에서 우선 당장 하반기 해결할 것은 지난 5월 25일 날 유네스코에서 우리 광주 5.18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미국의 헐리우드 쪽하고 한미 합작 콘텐츠 법인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하반기에 이제 운영을 합니다만은 2D를 3D로 만들고 HD로 만들고 새로운 방송 콘텐츠 제작물을 만들고 또 영화를 만들고 하는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잘 되도록 뒷받침하는 것 아주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금년에 이제 1월 24일 날 정부로부터 R&D 특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대덕의 R&D 특구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되는 것은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광주 R&D 특구는 연구 더하기 생산, 연구의 결과물이 곧바로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복합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시작을 금년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당선자 시절부터 이제 매주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제가 해외 가기 전까지는 계속 하여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금연을 했습니다. 우선 하고 보니까 시민들의 답답함, 애로사항, 호소할 데가 없었는데 그래도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을 만날 수가 있다. 누구든지 신청하면 지금 한 2개월쯤 걸립니다. 어쨌든 시장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확 바뀝니다. 왜냐? 시장 앞에서 관계 공무원 또 민원을 제시한 또 정책 제안을 하신 시민들 함께 토론한단 말이죠. 거기서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시장 앞에서 고쳐질 바에는 네. 내가 먼저 고쳐야겠다. 말하자면 노, 부정적, 소극적 자세에서 예스, 긍정적 하겠습니다. 적극적 네. 자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탁상 행정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는 나름대로 뭐 정책이라고 해서 또 좋은 사업이라 해서 시행을 했는데 현장의 주민들이 느끼는 바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시정이 되는 좋은 효과를 거행하고 있고 제가 임기 마칠 때까지 매주 금요일 날 시민과 대화는 계속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뭐 광주 지금 운영 상황, 시급한 그 현안, 그리고 주민들과의 대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야 앞으로 할 일도 이렇게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을 많이 강조하시고 직접적인 만남을 정례화하셨다고 하지만 지금 평가를 보니까 시민단체는 소통에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반적으로 시민단체도 과거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주면서 네. 그러나 좀 더 잘해라 이제 하는 의미고요. 실제 제가 주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소통 또 의회하고도 매주 한 번씩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시청 집행부의 실국간의 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거기에 더해서 네. 또 각기 원로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를 만들어 소통하고 있고 그러나 제가 소통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소통을 하긴 하는데 상대가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왜 그런가?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서로 간의 믿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믿음이 부족한가? 정보의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엄청난 자료와 정보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는 정보가 극히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부족하다. 네. 이렇게 돼서 앞으로 소통을 좀 더 잘해야 되겠는데 특히 정보 공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못 믿을 게 없지요. 그런 방에도 가려고 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의 그 목소리나 그를 귀로도 듣고 가슴으로도 느끼는 그런 시장, 그렇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광주 그러면은 글쎄요, 여러 가지 좀 만족도에 있어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광주 시민들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역동적으로 시정이 바뀌고 있어서 오늘 당장에는 부족한 점이 많지요. 네. 왜냐하면 아신 것처럼 광주는 이제 민주, 자유, 정의 이런 가치를 가지고 투쟁을 많이 한 지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얻은 이름이 그야말로 민주화의 인권, 성지로 평화 얘기 많이 도시지요. 들리죠. 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측면에서는 뒤져 있단 말이죠. 네. 예컨대 경제적인 지표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늘 바닥이에요. 그러니 좋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민선 5기 들어가지고 대단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가능성, 희망 이런 쪽은 단연 앞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지역에서 광주시에서 왜 행복지수가 다른 지역보다 낮은 이유를 시장으로서는 뭐로 보시고 개선점을 뭘로 보십니까? 행복지수가 낮지 않고요. 네. 지금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경제적 행복지수로 하는 것을 주관적 심리적 상태로 그대로 물어봤더라고요. 네. 당신이 경제적 측면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득이 낮은데 행복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또 한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16개 시도 가운데 1등, 아하. 광주가 1등 났어요. 예.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이용섭 의원 같은 당 내에서 또 이용섭 의원과 또 강훈태 시장과는 또 옛날에 또 여러 가지 경쟁도 했고 친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런 지적이 나온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는? 글쎄요, 개인적으로야 참 네. 호영호지하는 사이고 오래된 네. 막연한 사이지요. 이용섭은 나름대로 무슨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 시민들도 일자리와 소득 불안정, 경제적 열등감, 고물가 이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좀 꼽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적 열등감은 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요. 네. 어쨌든 일자리가 부족한 사실입니다. 또 물가도 농촌 지역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보다는 쌉니다마는 좀 더 많이 쌓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해요. 네. 그래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일자리 문제는 금년에 10,000개를 지금 만들 목표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분야가 제가 볼 때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일반 무슨 기계를 다루는 제조업에 비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네. 상당히 또 임금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한미 합작 문화 콘텐츠 법인이 금년만 해서 한 1,000개 일자리를 새로 만듭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청년 창조기업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네. 한 사람 또는 5사람씩 주로 대학 내에서 이렇게 인큐베이터 기업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기업 만들 때 저희들이 1인당 3,000만 원까지 예. 무이자로 융자도 해주고요. 이런 정책을 펴서 근간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 지역의 운영을 담당하는 분들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습니다. 광주는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얘기를 하셨지만 광주가 2015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2018년 동계올림픽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축제로 이렇게 열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2018년 동계 올림픽 온 국민을 경사하고 특히 10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단합해 주신 강원도민 여러분의 승리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3년에 앞서 열리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동계 네. 올림픽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렇습니다. 네. 170개가 넘는 국가에서 한 25,0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석하기 때문에 큰 규모입니다만은 세계적인 명품 대회가 되도록 모든 뒷받침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가지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에픽 대회라 해서 첫째는 에코버시아드 친환경 대회를 치르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 선수촌도 밖에 외곽재다 만들지 않고 재개발 방법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장 시설도 가급적이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수해서 쓰고 새로운 시설도 LED나 태양광, 빗물을 사용해서 친환경 시설로 하겠고요. 두 번째는 피스 버시아드 평화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IT 버시아드, 그리고 네 번째는 컬처 버시아드. 그래서 세계적인 청소년 축제를 하계 유디와 더불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인생 최대의 정치 라이벌은 누구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기 내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공약과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죠. 갑작스런 질문이라 네. 정치적 라이벌은 아마 제 사랑하는 부인 같은데요. 왜냐하면 늘 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 주십니다. 네. 많은 비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달지 네. 이렇게 해서 늘 조언도 하고 아주 강한 비판하기 때문에 집안 정치 말고 밖으로 나라 정치에서는 라이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럼? 라이벌 특별히 생각 못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임기 내 하고 싶은 임기 내 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저는 아시아의 광주의 포토닉스 밸리, 앞으로 IT 전자 시대에서 광전자 시대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왕에 광주가 갖고 있는 광산업을 토대로 세계적인 이 광산업 밸리, 포토닉스 밸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지금 4기 1년을 맡고 있는 강훈태 광주시장에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주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민주화의 성지. 근데 이 민주화의 성지가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늦춰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광주가 경제 발전도 되고 민주화의 성지가 되고 또 유니버시아드도 잘 치르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